아, 아,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생물 2의 1권의 28페이지 세포의 구조와 기능 들어가겠습니다. 세포는 이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고요. 이 내용이 열 몇 페이지 정도 되는데 좀 굉장히 밀도가 높습니다. 여기는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먼저 기출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면, 기출 분류표에는 사실 죄송합니다. 기출 분류표에는 사실 세포 골격 두 문제, 그다음에 세포막 한 문제, 세 문제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고세균 문제가 생태 직전 진화 분류 쪽에 세 문제가 있는데, 고세균 부분을 이해하는 게 여기서 거의 7, 80%를 이해하고 나머지 뒤쪽에서 20, 30% 비교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대부분 배웁니다. 세 문제도 사실 이쪽으로 분류는 할 수 있는데 뭐 완벽하게 다 배웠을 때로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뒤로 간 거고요. 그다음에 분비 단백질 경로 문제가 또 유전자 발현 쪽에 두 문제가 있는데, 얘도 네, 보이시죠? 얘도 거의 여기서 90%를 공부합니다. 90%가 아니라 100%에 가까운데, 네, 그래서 실제적인 기출로는 한 8문제가 나왔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문제는 꼭 나온다는 얘기죠. 이 페이지에서. 근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뒤쪽에 세포 호흡 광합성, 그다음에 DNA 복제 발현, 그다음에 세포 분열, 그리고 뭐 생리학 부분까지도 이 부분을 모르시면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시면 한 문제 이상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지문들은 여기 지문들이 뭐 5개 지문 중에 한두 개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여튼 여기는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용이 오히려 앞쪽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림 위주로 잘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화학적인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under 보시면 28페이지 양가로 1번 세포의 구조에서,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핵과 세포질로 나눌 수 있다. 핵은 유전물질을 갖고 세포 생명 활동이 중심이 되는 부분이고, 세포질은 쭉 내려가셔서 밑에 두 줄 엽록체 미토콘드리아부터 마지막까지. 예. 그다음에 아래쪽에 2번 양가로에서 동그라미를 치시죠. 세포벽, 엽록체, 액포는 식물세포까지 동그라미, 편모, 중심체, 리소좀은 동물세포 동그라미. 그다음에 맨 하단의 그림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별표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그 28페이지 오른쪽에 리소좀 두 번째 줄에 대부분의 식물세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29페이지로 가셔서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 줄 세포 생명 활동의 중심, 그다음에 핵공, 두 번째 줄 아랫줄에 염색사화인, 염색사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 그 아래쪽에 이는 리보솜을 만드는 역할. 그다음 양가로 1번에 첫 번째 줄 가장 크고 뚜렷하며 대부분 구형, 그다음 뒤쪽에 DNA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 그다음 양가로 2번에 첫 번째 줄 이중막, 얘는 뭐 붉은색, 빨간색으로 표시하시면 좋겠네요. 이중막에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뒤쪽에 소포체의 막과 연결되어 있다. 아랫줄에 핵공, 그다음에 마지막에 물질이 출입한다. 그다음 아래쪽에 염색사 가셔서 DNA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과 결합. 그다음 염색사, 그다음에 아랫줄에 세포가 분열할 때에는 염색체, 그다음에 아랫줄에 광학 현미경으로도 관찰이 가능. 그다음에 아래 그림도 중요하거든요. 표시하시고 별표 하나 하시고,
그다음 밑에 인의 두 번째 줄에 단백질과 RNA로 구성,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가 합성되는 장소, 마지막 쪽에 핵공을 통해 들어온 리보솜 단백질과 합쳐져 리보솜이 되며 이렇게 만들어진 리보솜은 핵공을 통해 세포질로 나간다. 그다음에 우측에 팁을 보시면 팁에 전체적으로 표시하시고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간기, 두 번째 줄 마지막에 염색사, 그다음에 마지막에 전기, 그다음에 염색체. 아래쪽에 인과 리보솜의 관계도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표시하시고 리보솜은 대단위체와 소단위체로 구성, 두 번 아랫줄 인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리보솜의 단위체, 아랫줄 두 단위체는 핵공을 통해 세포질로 빠져나간 다음 단백질이 합성될 때 결합되어 기능을 한다. 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세포의 구조에서 세포는 세포막으로 당연히 둘러싸여져 있죠. 핵과 세포질로 나눌 수 있다. 이 설명 드리기 전에 아까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말씀드렸죠. 근데 원핵세포는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이 교재에서는 뒤쪽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원핵세포가 아니고 아주 진화된 세포인 진핵세포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진핵세포 내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핵과 세포질로 나눌 수 있다. 진핵세포는 특징이 핵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핵막으로 이루어진 핵막 안쪽에 DNA를 보호하기 위해서 핵막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핵과 세포질로 현배경으로 봤을 때 명확하게 구별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핵은 당연히 유전 물질을 갖고 있죠. DNA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세포질은 뭐 나머지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하는데, 밑에 줄에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액포 같이 막으로 쌓여 있는 것도 있고 리보솜과 같이 막으로 쌓여 있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단 진핵세포의 가장 큰 특징은 핵이 보인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막성 소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원핵세포는 너무 단순해서 막도 없고 그냥 하나의 세포 안에 모든 세포 소기관들이 그냥 혼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막 구조가 발달해 있지 않은데, 진핵세포는 각각의 소기관들이 공간적으로 명확히 구별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막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능들이 분화가 되어 있죠. 그다음 내려가셔서 그림을 일단 보시면은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 특징을 조금은 아셔야 되는데, 식물은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데 몇 가지 부분은 아셔야 되고요. 일단 좌측을 보시면 이게 식물세포거든요. 식물세포의 왼쪽 아래 보면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미토콘드리아의 빨간색으로, 꼭 빨간색으로 표시하시고 별표 3개 하시고요. 왜냐하면 그 광합성하고 세포를 공부하시면 굉장히 어려운데, 다 공부하신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동물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식물세포에는 엽록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문에 식물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것처럼 함정 지문을 내는데 거기에 빠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진핵세포는 모두 다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습니다. 식물세포는 추가적으로 엽록체를 갖고 있는 거죠.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액포, 엽록체, 세포벽이 있죠. 얘는 동물세포에는 없는 것들이니까 나중에 공부하시면 쉽습니다. 보시고, 구조들을 보시면 가운데 이제 붉은색의 핵이 있고, 그다음에 핵 오른쪽 아래쪽에 소포체가 있습니다. 소포체는 이렇게 막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식물세포의 핵 오른쪽 아래쪽에 이렇게 커튼 이렇게 겹쳐져 있는 모양 있죠. 그게 소포체고, 그다음에 거친면 소포체, 매끈면 소포체라고 있습니다. 용어가 좀 저도 처음 보는 용어인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하여튼 두 가지 소포체가 있고, 거친면은 안에 보면 조그만 동그라미들이 있는데 리보솜이죠. 리보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계인데, 세포 소기관 중에서는 좀 비교적 굉장히 크기가 작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포체 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끈면 소포체는 이 리보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용어들 말씀드렸죠. 라이보솜이라고. 그래서 얘는 단백질을 만드는 기관이고 안에 RNA를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 아래에 보시면 세포골격이라고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세포골격도 기출이 두 번 됐습니다. 11년간 두 번 됐으니까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문제 말고 다른 문제에도 지문이 한두 개 들어가 있어서 제 기억에 2.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한 영역의 2.5문제가 아니라 한 테마의 2.5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탑 프라이어리티죠. 가장 많이 출제된 부분 중에 하나죠. 고세균, 하디 와인버그 다음으로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어렵지 않고요. 공부할 내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얘는 맞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퍼록 이제 좌측으로 가시면 세포막이 있죠. 그 다음에 퍼록시좀. 네, 그 다음에 올라가시면 골지체가 있는데 골지체는 소포체에서 이제 소포체가 변형이 돼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얘는 결국 그 세포가 만든 여러 가지 물질들을 어디로 보낼까?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 사용을 할까? 분비해서 다른 세포로 보낼까? 이런 것들을 분배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이제 동물 세포를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비슷하죠. 핵이 있고 매끈면 소포체, 거친면 소포체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편모, 리소좀, 중심체라고 있죠. 얘는 동물 세포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를 비교하는 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식물 세포는 잘 안 나오지만, 그래서 편모는 보시면 굵은 꼬리 같은 부분이죠. 정자 꼬리도 마찬가지로 편모로 형성이 돼 있고 세포 자체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리소좀은 이게 아까 말한 라이소솜입니다. 그 라이시스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분해 소기관이고 세포 안에 노폐물이나 아니면 소기관이 손상됐을 때는 이 라이소좀 안에 가수분해 효소가 잔뜩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집어넣어서 분해시켜서 영양분을 사용하고 불필요한 건 배출시켜버리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중심체는 얘는 나중에 보시면 아까 그렇죠? 편모의 기본이 되는 물질을 갖고 있고요. 또는 나중에 세포가 분열할 때 중심체에서 방추사가 나와서 염색체를 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항상 존재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이게 되고요. 당연히 퍼록시좀 있죠. 퍼록시좀 양쪽 다 있고 미토콘드리아 있고 세포막 있고 골지체도 보셨고 내용을 다 보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주의하실 거는 이제 동물 세포만 있는 거, 식물 세포만 있는 거는 뒤쪽에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 그림을 보고서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림 자체도 좀 이미지를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을 공부하실 때는 그림을 잘 보셔야 되죠. 근데 그림이 너무 자세하게 돼 있는 거를 너무 깊이 공부하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을 보실 때 핵심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좀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으면 지문을 해석을 할 때 잘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가끔 보시고 근데 너무 시험에 안 나오는 깊은 부분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근데 이 그림은 전부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중요한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 우측에 리소좀은 이게 라이소좀이라고 말씀드렸죠. 분해기관. 얘는 대부분의 식물세포에선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단 봐두시고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핵 부분이고요. 핵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세포 생명 활동의 중심으로 작용하죠. 핵이 생긴 이유는 일단 DNA를 보호하기 위해서고 DNA가 손상되면 세포가 바보가 되죠. 모든 정보가 DNA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DNA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중막을 구성해서 보호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안에 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인은 나중에 그 리보솜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인은 잘 나오지는 않아서 가볍게 공부하시면 되고 그래서 양가로 1번의 핵의 특징을 보시면 가장 크고 뚜렷하며 대부분 구형
그 현미경으로 잘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DNA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100%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포질에도 작은 DNA 유전 물질들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에는 자체만의 조그만 DNA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DNA의 대부분입니다. 100%는 아니고요. 그리고 왜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가 DNA를 갖고 있는지는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뒤쪽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를 잠깐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용어들이 5가지가 있죠. 유전 물질과 관련된 용어들인데 이걸 다 구별하실 수 있으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거고, 일단 유전자하고 염색체를 보시면 사람의 경우는 46개의 염색체가 있죠. 그 중에 남성은 XY, 그다음에 여성은 XX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은 44개 중에 22개는 아빠한테 받은 거고 22개는 엄마한테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 46개의 염색체는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이게 패킹이 돼서 현미경에 잘 보일 정도로,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22개 염색체끼리는 서로 대응이 되는데 아빠한테 받은 거하고 엄마한테 받은 게 거의 같은데 유전자가 약간 다르죠. 걔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 이거 하나, 이게 하나의 염색체고 이게 하나의 염색체고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상동 염색체죠. 하여튼 이게 염색체죠. 근데 염색체는 실제적으로 풀어보면 굉장히 긴 실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길죠. 그럼 유전자는 어디 있냐? 염색체 하나가 있으면 한 분자입니다. 근데 굉장히 짧은 부분 하나가 유전자가 돼서 얘가 RNA를 만들고 단백질을 만들고, 그래서 유전자들은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염색체하고 유전자는 규모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다음에 DNA는 염색체하고 뭐 굳이 다를 수는 없는데 쟤는 구성이 뭐냐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가 DNA 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옥시 라이보 뉴클레익 애시드인데, 아무튼 그 물질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긴 실이 응축이 돼서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갖는 게 염색체고, 그다음에 염색사라는 말은 긴 실 모양이죠. 그래서 실사자죠. 그래서 긴 실로 구성되어 있다. 뭐 본질적으로 다르진 않고요. 그다음에 염색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 염색체 형태는 세포 분열 일어날 때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저렇게 응축시키는 이유는 엄마 세포가 딸 세포 둘한테 염색체를 나눠줘야 되는데 이사를 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자인데 그냥 질질 끌고 가다 보면 끊어질 수도 있고 엉킬 수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작업을 거쳐서 포장을 해서 응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끌어가도 위험하지 않게. 근데 평상시에는 저런 포장된 형태에서는 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돼 있지 않고요. 평상시에 엄마 세포가 있으면 핵이 있고 여기에 좀 이렇게 한 줄로 풀어지진 않지만 좀 많이 풀어진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을 하고 그 현미경으로 봐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염색은 되지만 염색체처럼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염색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5가지는 뭐 거의 같은 내용인데 약간 의미가 다르니까 조금
약간 샤프하게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돌아가시면 예, 두 번째 이제 핵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핵의 구조는 이중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중요한데 이중막은 세포 내에서 딱 세 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핵하고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진핵세포는 막성 구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중막이냐 단일막이냐를 지문에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딱 세 개 있다는 걸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요. 핵 이유는 간단합니다. 핵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중막으로 보호한다. DNA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세포에 있던 물질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다른 세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핵세포에 들어오면서 진핵세포에 막이 같이 묻어서 들어올 수밖에 없죠. 뒤쪽에 그림이 있는데 그래서 이중막이 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단일막이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핵막은 소포체의 막과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핵공, 그러니까 핵도 중요한 물질들이 세포질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핵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림에 이제 외막하고 내막이 표현되어 있죠. 그 이미지 눈에다 이렇게 저장해 두시면 이중막이었구나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중층하고 이중막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선 막입니다. 그래서 핵막 보시면 외막과 내막이 있는데 외막도 인지질 이중층이겠죠. 내막도 인지질 이중층입니다. 다음 염색사로 넘어가시면 여기 히스톤 단백질이 있죠. 이것도 빨간색으로 히스톤하고 단백질에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아래 그림이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좌측에 이제 이중나선 구조 DNA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실 거고, 히스톤이라는 게 그려져 있죠. 구형으로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좀 약간 납작한 원반 형태에 가깝습니다. 근데 얘가 성분이 뭐냐라는 게 지문화 될 수 있기 때문에 히스톤보다는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그냥 외워두시죠. 성분, DNA 성분이냐 핵산 성분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기억을 하시고, 얘는 실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염색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냥 막 다루게 되면은 꼬이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뜨개질을 하시고 긴 실을 막 뭉쳐서 던져놓으면 다음날 꼬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실패를 사용을 해서 감죠. 근데 이 히스톤 단백질이 실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꼬이지 않도록. 그래서 이 DNA가 히스톤 하나에 한 2바퀴 정도 감기고, 근데 굉장히 히스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다음에 이 히스톤들을 중간쯤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정교하게 예쁘게 포장을 합니다. 패킹을 합니다. 패킹을 해서 염색사를 구성을 하고 얘를 다시 패킹을 잘해서 염색체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문화가 잘 됩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 그림도 이제 나중에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우측에 팁을 보시면 간기에는 염색사 형태로 되고, 간기는 이제 세포 분열할 때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중간 시기 휴직이죠. 그다음에 전기는 세포 분열을 시작하는 시기죠. 세포 분열을 시작하는 시기에 모든 이사 준비를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안에 염색체 유전자 DNA를 굉장히 정교하게 포장을 해서 예쁜 염색체 형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 시에는 염색체 형태고, 염색을 했을 때 잘 보이게 되고, 평상시에는 염색사 상태인데 염색은 되지만 희끄무리하게 보이죠. 그걸 염색질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인인데, 인은 단백질과 RNA로 구성되어 있고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가 합성되는 장소이다. 그러니까
이제 세포 안에 핵이 이제 크다고 생각하시면 핵이 있고 이 안에 인이 있습니다. 인이 여기서 RNA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얘가 만들어지면 핵을 너무 크게 그려서 이게 핵이죠. 만들어지면 빠져나와서 이 부분은 세포질이 되겠죠. 그래서 RNA가 빠져나오는데 세포질에서는 이제 라이보솜이 있어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얘가 라이보솜은 소단위체가 있고 대단위체가 있거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요렇게 생겼는데 얘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계죠. 얘가 소단위체, 얘가 대단위체입니다. 근데 이 안에 얘도 RNA를 갖고 있고 얘도 RNA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RNA하고 단백질이 결합을 해서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에서 만들어진 RNA 그리고 대단위체의 RNA도 역시 인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핵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RNA하고 다른 필요한 단백질이 결합해서 대단위체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다가 실제로 단백질을 만들 때 아미노 애시드들을 쭉 붙일 때 이 두 개가 이렇게 DNA의 정보가 이게 mRNA거든요. DNA 정보가 RNA에 전달이 되면 이걸 인식을 해서 대단위체하고 소단위체가 결합한 다음에 얘가 아미노산을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크게 그렸네요. 그래서 여기 설명에 그림이 없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림을 그려드린 거고요. 내용 읽어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 30페이지 가시면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세포막하고 그 세포 골격인데 세포막입니다. 기출이 일단 한 문제가 됐고요. 기출은 13년에 24번 기출이 됐고요. 기재해 놓으시면 나중에 푸실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줄을 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도 동그라미 3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에부터 두 번째 줄까지 쭉 그으시고 그다음에 양가로 세포막에서 첫 번째 줄 세포의 형태를 유지, 물질의 출입을 조절, 두 번째 성분에서 중간에 인지질과 단백질, 그다음에 두 줄 아래에 머리 부분은 인상기가 전하를 띠는 까닭의 친수성이고 지방산이 있는 꼬리 부분은 소수성, 단백질은 구성 아미노산의 성질에 따라 소수성을 띠기도 하고 친수성을 띠기도 하고 끝까지 줄 치시면 되고요. 구조에서 뒷부분 두 겹의 진한 선, 그 다음에 세 줄 내려와서 인지질 이중층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아랫줄에 동물세포, 그 아랫줄에 콜레스테롤 일부 포함, 그 다음에 유동 모자이크막 모형, 이 부분에 별표 2개 하시죠. 붉은색으로 표시하시고 둘째 줄에 단백질이 모자이크 무늬 모양으로 분포, 단백질이 인지질의 유동성 때문에부터 끝까지
우측으로 오셔서 30페이지의 우측으로 오셔서 인지질의 구조 아래 인지질은 글라이세롤의 지방산 두 분자와 인산기 한 분자가 결합, 뒤쪽에 인산기에는 콜린 등 유기 분자가 결합. 그다음에 아래 그림 아래로 내려오셔서 두 번째 줄에 막의 결선부를 채워주어 극성 물질의 투과를 억제, 막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나머지 쭉 줄을 그으시면 되고 이 부분에 별표 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어 해설도 전체적으로 표시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31페이지에 맨 상단에 막 단백질을 녹색 형광 물질로 표지. 그다음에 6줄 내려오셔서 뒤쪽에 점차 섞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랫줄에 중간 뒤쪽에 염료로 염색, 탈색 부위를 특정 부위를 탈색, 마지막에 탈색 부위가 사라지는 것. 그다음에 양괄호 3복에 3번에 선택적 투과성, 여기는 별표 하나 하시죠. 두 번째 줄에 O2나 CO2와 같이 크기가 작고 극성이 없는 물질, 지용성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 다음 이온이나 포도당 등은 마지막까지 줄 치시고, 그다음에 막단백질 별표 하나 하시고, 세 번째 줄 물질 수송에 관여, 호르몬 등 특정 화학 물질과 결합한 수용체로 작용하여 세포 간 신호 전달 역할,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 역할, 세포 간의 인지 과정. 그다음에 여기 리포좀 맨 아래쪽 그림 리포좀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네 번째 줄에 분비소낭과 식포 등도 인지질 이중층 막으로 구성된 일종의 리포솜. 아랫줄에 동식물의 세포막과 매우 유사한 성분과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아랫줄에 약물이나 미용 성분의 전달, 마지막에 여러 분야의 광범위하게 이용. 그럼 31페이지의 우측에 생체막은 전체적으로 표시하시고, 그럼 아래쪽에 막 단백질의 구분해서 다섯째 줄 내재성 단백질은 막을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과 그렇지 않은 단백질을 구분할 수 있다. 두 줄 내려오셔서 수용체 역할을 하는 내재성 단백질은 세포 간 신호 전달에 관여. 그다음 탄수화물 사슬을 가진 막 단백질은 세포 간 인식에 관여. 이 부분 마지막은 빨간색 빨간색으로 별표 한 2개 하시고. 예, 세포막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세포막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중요한데 지금까지 인지질 공부하셔서 어렵지 않고요. 자, 내용 보시면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에 막단백질이 곳곳에 박혀있는 구조이다. 그 다음에 막단백질은 물질 수송, 세포간. 일단 맨 밑에 그림을 처음에 보시는 게 쉽겠네요. 맨 밑에 그림 보시면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고요. 인지질 이중층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색깔로 단백질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백질을 보시면 아래쪽에 외재성 단백질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스펠링을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차라리 영어로 보시는 게 편하고요. 여기 페리는 표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지질 이중층 세포막의 겉에 붙어 있지 통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여기처럼 외재성 단백질이라고도 하고 옛날에는 표재성 단백질이라고도 했거든요. 근데 기출이 되면 표재성 단백질이라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외워야 되는데 한국어 용어는 자꾸 바뀌고 학자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페리를 기억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 단백질은 하여튼 표면에 붙어 있고 관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재성 단백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는 인테그럴 프로틴 또는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틴이라고 합니다. 인테그럴도 뭐 통과한다는 뜻이고 트랜스도 통과죠. 그다음에 멤브레인은 그 막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멤브레인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셀 멤브레인이거든요. 세포막이. 그래서 멤브레인이 막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멤브레인을 관통하는 단백질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보시면 외재성 단백질, 내재성 단백질이 있는데 외재성 단백질은 주로 표면에 붙어 있고 그다음에 내재성 단백질은 주로 관통을 하는데 내재성 단백질도 보시면 완전히 관통하는 단백질도 있고 반만 관통하다 많은 단백질도 있죠. 그리고 제 위쪽에 보시면 단백질에 이렇게 꼬리 같은 게 붙어 있죠. 이게 단백질에 그 단당류들이 쭉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이 붙어 있는 단백질이라고 해서 당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탄수화물 사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당류들이 쭉 붙고 가지를 치기도 하고 복잡한 구조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사슬이 되겠죠. 그리고 우측 위쪽에는 콜레스테롤이 잘 안 보이는데 콜레스테롤이 세포막의 중간중간에 끼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그림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막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요거 두 개를 묶어서 멤브레인 프로틴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막 단백질이라고 하죠. 세포막 주변에 붙어 있거나 관통하거나 반만 관통하거나 하여튼 세포막과 관계 있는 단백질은 막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은 좀 보셨고 이제 다시 세포막으로 올라가서 양가로 1번에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물질의 출입을 조절합니다. 세포막은 의외로 굉장히 기능이 뛰어나고요. 세포가 필요로 하는 물질은 잘 통과시키고 필요로 하지 않는 물질은 잘 판단을 해서 통과를 못하게 하는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성분 부분은 아까 다 공부하신 부분이죠. 인지질과 단백질이고 그다음에 친수성, 소수성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단백질은 소수성을 띠기도 하고 친수성을 띠기도 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인지질 이중층이죠. 그 안에 이렇게 외재성, 페리피럴, 외재성 단백질이 있으면 얘의 경우는 여기도 친수성이죠. 여기도 친수성이죠. 세포 내부도 수용액으로 되어 있고 외부도 수용액입니다. 소수성인 부분은 단지 여기뿐이죠. 그래서 단백질은 그 수많은 20개의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는데 아미노산의 장기들이 특성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이온성이 있고 극성이 있고 그다음에 소수성이 있고 그래서 아미노산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은 다양하게 표면의 특성을 막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얘는 여기 친수성 머리하고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친수성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친수성이죠. 그래서 얘는 전부 친수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트랜스 멤브레인 관통 단백질의 경우는 이쪽은 친수성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는 소수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정확한 위치에 녹아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단백질들은 내가 막의 어느 위치에 위치할 거냐에 따라서 처음부터 아미노산들의 서열이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프로틴 폴딩, 단백질 접힘이 일어나면 얘는 이쪽 부분은 소수성, 이쪽은
친수성이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탁 결합하게 됩니다. 얘는 무조건 친수성이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절반만 들어간 애들은 얘의 절반 구조를 갖겠죠. 예. 그래서 그 설명이 이제 요 방금 아까 읽어드린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구조 좀 내려가셔서 인지질 이중층은 다 아실 거고 콜레스테롤 얘기도 아까 다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유동 모자이크 모델인데 유동 모자이크 모델은 그 아까 세포막을 위에서 봤을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다. 근데 중간중간에 그 페리피럴 프로틴이나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틴들이 있으니까 모자이크처럼 보이겠죠. 예, 그래서 유동 모자이크 모델의 모자이크란 말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포들이, 이 인지질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마음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유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세포막의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게 이게 위쪽에서 봤을 때는 자유롭게 빠르게 이동을 하는데 이번에 옆에서 본 모습이죠. 근데 이 인지질 분자가 뒤집어져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집어질 수가 있고, 얘는 수평 이동이라고 부르고 얘는 수직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플립 플랍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얘는 수평 이동, 레터럴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뭐 영어로 나올 것 같진 않고, 근데 플립 플랍은 영어로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지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얘는 굉장히 자유롭게 빠르게 일어나지만 얘는 굉장히 일어나기 힘듭니다. 당연한 게 이 친수성 부분이 소수성을 통과해서 친수성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플립 플랍은 잘 안 일어나고 수평 이동은 자유롭게 일어난다. 그게 지문화된 거고,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유동 모자이크 모델은 뭐 내용은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들이 표면에 있거나 그 트랜스 멤브레인이 있기 때문에,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틴이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 모양을 갖는다. 그다음에 막이 굉장히 위에서 봤을 때는 유동성 있게 움직인다. 근데 플립 플랍은 일어나지 않는다.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포막까지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쉽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우측에 31페이지에 유동성을 입증하는 실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림만 보시면 되고요. 위에 쥐세포가 있고 아래에 사람세포가 있는데 막 단백질들이 세포막에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파란색으로 염색하고 형광물질로 표지하는 거죠. 하나는 붉은색으로 한 다음에 세포막은 쥐세포의 세포막이든 사람세포든 거의 성분이 같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항원 항체 반응이나 이렇게 세포끼리 인식하는 기능들이 있지만 그거를 방지하면 세포끼리는 자유롭게 합쳐지거든요. 합친 다음에 놔두면 색깔이 섞인다. 그래서 굉장히 유동성이 뛰어나다라는 걸 증명한 실험이고요. 그다음에 아래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표면을 그 인지질, 이번에는 단백질이 아니고 인지질 자체를 염색을 한 다음에 레이저로 탈색을 시킵니다. 그리고 놔두면은 인지질들이 자유롭게 수평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탈색된 부분이 안 보이게 된다. 쉬운 내용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포막의 기능이고요. 선택적 투과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두 번째 줄에 O2나 CO2와 같이 크기가 작고 극성이 없는 물질. 일단 작으면 작은 물질은 통과하기가 쉽겠죠. 근데 O2하고 CO2는 극성이 거의 없습니다. 화학 공부하시면 그 두 개의 분자가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다이폴 모먼트죠. 쌍극자 모먼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성이 없는 분자고요. 이런 물질들을 쉽게 통과합니다. 그리고 지용성 물질은 여기 내부가 거의 지용성이 있기 때문에 소수성이죠. 그래서 잘 통과하지만 이온이나 포도당, 아미노산은 다 극성이 강한 물질이죠. 이런 것들은 그 세포막의 허가를 받아야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세포막의 허가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막관통 프로틴 같은 게 특정 분자들을 안으로 집어넣거나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들을 인식을 해서 허가를 받은 물질들만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막단백질의 기능은 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단백질은 말씀드렸듯이 원하는 물질만 안으로 집어넣거나 빼내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용체 얘기는 지난번에 잠깐 한 것 같은데 그 외부에서 호르몬을 보내거나 신경 전달 물질을 보냈을 때 그 물질이 세포 안에 전달돼야 된다 그러면 그 특정 물질, 호르몬이나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만을 인식하는 수용체가 특정 수용체가 세포 벽에 존재하다가 결합하면 안쪽으로 신호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막단백질의 역할이 크고요. 그다음에 뭐 효소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세포 간의 인지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포 간의 인지 과정은 주로 아까 그림에서 보신 단백질에 그 탄수화물이 붙어 있는 당 단백질 있죠. 당 단백질이 주로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포 간의 인식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져야지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아, 이게 무슨 세포구나 인식하려면. 근데 당들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 단당류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6탄당부터 5탄당, 그다음에 변형된 당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당이 일렬로 결합하느냐, 몇 개가 결합하느냐, 분지 구조를 갖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세포는 특정한 당 단백질들을 갖거든요. 그걸 가지고 세포 간에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면역 쪽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예, 그래서 요 마지막 이게 이제 우측의 막단백질의 구조 아래쪽에 보시면 막 탄수화물 사슬을 가진 막단백질은 세포 간 인식에 관여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중요하니까 아까 별표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한 3개 정도 해도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내용 기출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리포솜은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시면 넷째 줄에 분비소낭과 식포 등도 일종의 리포솜. 그러니까 리포솜은 크기가 커지고 거기다 막 단백질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넣으면 세포막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인지질 이중층은 구조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포 내부에 이제 소낭이나 식포들, 그러니까 막을 가진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다 세포막에서 유래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성이 거의 똑같습니다. 리포솜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리포솜이 뭐 직접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리포솜 안에 수용액이 들어갈 수가 있죠. 여기에 화장품으로서 좋은 성분들을 집어넣어서 그 고가의 화장품으로 팔리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냥 그 성분을 피부에 바르게 되면 사실 세포까지 침투도 못하고 다 분해될 수도 있거든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근데 리포솜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그다음에 들어갔을 때 피부 세포하고 리포솜이 융합이 되기 쉽거든요.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전달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광고상으로는 굉장히 전달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고가에 판매됐고요. 실제로 의학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전자 치료를 할 때 그 정상 유전자를 사람 몸 안에 집어넣는데 그 정상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고가의 유전자고 그 유전자를 그냥 집어넣으면 바로 면역세포가 와서 잡아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일단 보호막이 필요한데 리포솜이 그 역할을 할 거다라 그래서 한때 되게 활발하게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그 면역세포가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스텔스 리포솜이라고 면역세포를 혼란시키는 성분들을 추가하기도 하고 지금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리포솜도 좀 의미가 있고요. 예, 오늘은 그래서 세포막까지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 뭐 시간이 좀 많으니까 꼭 복습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세포 쪽은 중요하니까 다른 거 못하시더라도 꼭 한번 보시고요. 예.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